수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는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전문 회사고요. 사실은 D앱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D앱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코드 감사라고 흔히 불리는 오디시라고 불리는 그 세큐리티 어세스먼트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자동화 툴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발사들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들 같은 것도 간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기반적 배경 지식과 개발하는 실습 환경, 그리고 개발하는 식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강의 아웃라인은요. 첫 번째로 일단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30분 정도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제 블록체인 쪽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 번만 손 미리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짧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그 단톡방으로 코드를 아마 공유를 해드리고요. 코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리믹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IDE도 활용해보고, 로컬에서 아톰 에디터를 이용해서 트러플 숫을 이용한 개발도 해보고 배포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블록체인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붐이었고 지금 사실상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핵심적인 부분이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기존의 이제 비트토렌트나 유토렌트와 같은 P2P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이런 블록체인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트러스트를 확보를 하는가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피어들이 각자 마이닝이라고 하는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트랜잭션이 멀쩡한지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고요. 이러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비트코인에 이제 기반되는 거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증받은 모든 트랜잭션이 일종의 링크드 리스트 형태인 뒤로 돌릴 수 없는 블록체인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암호화 알고리즘,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이제 가려지게 돼서 익명성이 확보가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 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중에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P2P 기술, 그리고 거래가 익명성, 그리고 거래 모든 트랜잭션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투명성, 그리고 더블 스pen딩이라든지 아니면 말유즈 같은 악성 유저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중앙통제 기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지점이겠지만, 사실 마지막에 이제 중앙통제 기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지만, 사실 대규모 채굴장을 합치면은 이미 이제 60%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명무실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끝났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컨트랙은 닉 자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웹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블로그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94년도에 이제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었고, 97년도에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계약을 디지털 방식으로 옮기자라는 식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계약의 이행을 이제 감시를 하는데요. 디지털 방식이 되면 그 3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과 수행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정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3자 개입 없이 믿을 수 없는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거래가 트래킹하고 돌이킬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게 이
닉 자보가 만든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구현체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개발을 해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 일단 가장 유명하고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OS라고 하는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뭐 웨이브나 혹은 에이다와 같은 플랫폼도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DApp이 실제로 퍼블리시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형태의 어느 정도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라고 말하기 되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제 문서로 관리되는 계약을 코드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떤 앨리스라고 하는 바이어가 밥이라고 하는 셀러와 계약을 맺을 때는 뭐 브로커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서 거래를 성사를 시키는데 그에 반면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트러스트를 확보해주고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버이어와 셀러가 코드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장 많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의 DApp이 올라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이제 DApp의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막 7명 막 액티브 유저가 일주일 액티브 유저가 이제 막 7명, 10명이 될 정도로 사실은 DApp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좀 쓸만한 DApp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비트코인과 다르게 어카운트 기반의 블록체인입니다.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트랙트 혹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특정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더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스테이트 머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스테이트 머신을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더를 전송하고 토큰을 받고 뭐 ICO를 참여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 콜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함수 콜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P2P 네트워크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잭션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에서의 전이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은 분산된 스테이트 머신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과 같이 이더라고 하는 고유 화폐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거래, 뭐 송금, 돈을 주고받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가장 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를 위한 중앙기구로부터 통제가 자유로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인데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을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고요. 사용하고 있는 에셋은 비트코인, 이더로 차이가 나고 그 목적이 비트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이더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보조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뭐 자바스크립트로 클로닝하기라는 프로젝트가 많을 정도로 사실은 뭐 짧은 라인으로도 사실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발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리치한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스크립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튜링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원시 수준의 스크립트 언어의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 머신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전이된다라는 게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튜링 컴플리트라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막 튜링 컴플리트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한 좀 쉬운 이해는 튜링 컴플리트 하다는 거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컴퓨터 미리 디사이더블하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튜링 컴플리트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실행 결과가 항상 똑같다라는 걸 특정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튜링 완전한 스크립트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원하는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스테이트 머신 상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완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TXO라고 하는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비트코인에 저장하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린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이제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POW라고 하는 마이닝을 통한 트러스트 확보를 계속 고수하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POS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사실은 저희 쪽 이제 오늘의 주제와 다르긴 한데 이제 POW와 같이 이제 어떤 좀 낭비가 되는 컴퓨팅 파워를 POS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더 높은 신뢰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의 이제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TXO랑 어카운트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UTXO는 앞서 말한 이런 히스토리들 3BTC를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드레스해 줬다. 5BTC를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다. 1BTC를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다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블록체인에 담습니다. 그럼 이러한 히스토리를 조합하면은 현재 A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몇 개의 비트코인을 뭐 없어졌는지 등등의 정보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서 이런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원시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특별한 기능이나 뭐 복잡한 로직 없이도 이런 히스토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도 관리를 하고 특정 어드레스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현재 상태를 계속 저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0xcbt.이라고 하는 어드레스에 현재 40이더가 갖고 있고 이곳에 뭐 코드가 있다면 어떤 코드다 라는 식으로 어카운트 개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TXO랑 어카운트랑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어떤 게 이렇게 저장하는 거랑 이렇게 저장하는 거랑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 또 이외에 뭐 장단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어카운트 기반으로 하면은 스페이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저장해야 될 스페이스가. 현재 상태만 계속 트래킹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모두 다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성능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런 성능 최적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좀 책임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떤 기업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더 매지션이라든지 이더 리서치와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개발물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TXO는 트랜지션 생성에 용이를 하고 이중지불 방지 등에 포커스를 맞춘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어카운트 개념은 모두 다 저장하지 않아도 돼서 스페이스 에피션트하고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휴먼 리더블하지 않다고 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읽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어카운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EOA라고 하는 Externally Owned Account 그리고 Contract Account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랙 어카운트는 컨트랙이 갖고 있는 어드레스 어카운트 그리고
EOA는 그냥 외부 사람이 갖고 있는 어카운트. 그리고 좌측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에서 지갑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EOA이고, 그리고 컨트랙 생성 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의 컨트랙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EOA 같은 경우는 이더를 전송하거나 컨트랙을 실행하는 트랜잭션 생성이 가능하고 주소와 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컨트랙 어카운트는 다른 점이 스마트 컨트랙이 갖고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 혹은 함수에 의해서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알아서 실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를 저희가 짜줘야 한다는 게 짜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이더, 그리고 특별한 게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블록체인 속에서 일종의 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IFTTT와 같은 서비스에서 저희가 맨날 하고 있는 자동화된 작업들을 그런 서비스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짜서 올려가지고 어떤 조건이 발동했을 때, G메일이 왔을 때 슬랙으로 노티를 주세요, 뭐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세요와 같은 로직을 짜게 되는데요. 그냥 그러한 것들이 뭐 토렌트 상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이제 이벤트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트랜잭션 발생 혹은 외부 컨트랙에서의 함수 실행에 의해서 동작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컨트랙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컨트랙에 이제 디포짓된 돈들, 이더들, 그리고 컨트랙 내부의 상태들. 여기서 말한 상태는 컨트랙 내부에 저희가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서 어떠한 컨트랙이 가지고 있을 그 스테이트를 계속 관리를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persistent storage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것에도 컨트랙이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이더 노드들이 떠 있는데요. 뭐 풀노드라든지 라이트 노드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고, 모든 노드들은 P2P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은 어떤 지갑 소프트웨어, 위스트 브라우저와 같은 지갑으로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다거나, 혹은 마이더월렛과 같은 이더리움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뭐 컨트랙을 실행한다거나 뭐 돈을 보낸다거나 하는 등의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볼 부분은 이런 리믹스 아이디와 같은 개발 환경을 통해서 컨트랙을 작성하고 이 네트워크에 컨트랙을 올리는 식으로 이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게 컨트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컨트랙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일종의 자바스크립트처럼 보이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언어고, 다음과 같이 뭐 컨트랙, 뭐 ERC20은 뭐 여기 상속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추가를 통해서 특정 어사인먼트에 대한 익스텐드를 하고, 그리고 솔리티 내부의 특별한 자료 구조인 매핑과 같은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뭐 펑션, 뭐 메소드, 여기에 이제 뭐 비저빌리티 설정을 하는 식으로 로직을 짜는 겁니다. 사실은 앞서 말한 개념은 뭔가 막 복잡해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저희는 개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할 사람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지점만 기억을 하시면은 평소에 개발하시던 뭐 웹 개발이라든지 뭐 서버 개발, 뭐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EVM인데요.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더리움이 복잡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행되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스크립트 언어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 EVM의 바이트 코드로 이제 네트워크 상에 저장이 됩니다. 컨트랙 코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컨트랙 그때그때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환경이 바뀌면은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EVM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서 바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솔리티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이것도 공식 언어고요. 현재 이제 POS로 전환하면서 짜고 있는 컨트랙트는 바이퍼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퍼는 파이썬 언어 기반으로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고,
내부적인 코드를 바이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뭐 뱀부라고 하는 코드, 뭐 혹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만 다른 언어 등등등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언어가 다양할 수 있는 점은 각자의 특징을 컴파일러가 잘 EVM 코드로 매핑시켜줘서 변환시켜준다라는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뭐 튜토리얼들이나 오픈소스들이 다 요 솔리디티 기반으로 많이 짜져 있는 상태고, 네, 장기적으로는 바이퍼로 변환이 될 거라고 보는데 뭐 공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코드들을 컴파일러가 EVM의 OP 코드로 매핑을 해서 로직들을 이제 변환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아까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더리움 노드들이 아까 검증 과정, 컨센서스를 합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블록에서의 밸리데이션을 EVM에서 실행을 함으로써 이제 트랜잭션의 그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하고요. 이러한 실행 결과로부터 3자 개입 없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고, 따라서 컨트랙 실행도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51%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모든 노드들이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을 해서 그게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팅 파워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수준 이상의 같은 결과값이 나오면은 이제 밸리드한 실행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에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보낼 때 그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의 실행 결과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랙이 실행되는 게 이제 요 블록체인 상에서 트러스트를 확보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랙은 EVM 위에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언어가 아닌 EVM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이제 EVM 상에서의 코드가 실행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코드가 무한 루프를 돌면은 어떻게 되느냐? 노드에서 실행을 시켰는데 무한 루프가 돌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403 같은 게 뜨고, 뭐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답을 못 하니까 리스폰스를 못 주니까 뭐 브라우저 단에서 끊어버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P2P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각자가 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무한루프가 돌면은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투자했던 모든 이더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가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컨트랙을 실행할 때 일종의 수수료인 가스를 지불함으로써 이제 실행이 강제적으로 멈추는 환경을 구성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스는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이 가스는 EVM의 바이트 코드, OP 코드를 다음과 같이 스탑이라고 하는 OP 코드는 가스가 0 든다. add라고 하는 어사인은 3 가스가 든다. 등등의 모든 그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가스를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나오는 바이트 코드들의 가스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저희가 뭔가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최소한 이 정도 가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얼러트가 뜨는 게 이러한 미리 정의된 테이블에 맞춰서 이제 가스가 에스티메이션 되기 때문이고요. 트랜잭션 생성 시에 따라서 얼만큼의 가스를 쓸 수 있을지, 트랜잭션 생성할 때 얼만큼의 총 가스를 내가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한 가스당 얼마의 이더를 활용할 건지를 저희가 트랜잭션 생성 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별로 가스가 활용이 되다가 맥스 가스가 차면은 이제 트랜잭션이 바로 리버트 되는 식으로 아웃 오브 가스 에러가 나면서 리버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은 트랜잭션 생성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 가스 그리고 프라이스 가스만큼의 이더를 트랜잭션에 이제 로드를 하게 되고요. 트랜잭션이 성공할 경우에는 가스가 모든 게 다 소진이 안 됐을 경우 이제 남는 가스는 당연히 돌려줍니다. 그런데 가스가 만약에 부족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스테이트 머신 자체는 스테이트는 실행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ICO를 참여를 했는데 나는 1, 2더를 내고 300 토큰을 받기로 했는데
자, 가스가 부족하게 트랜잭션을 만들어 버리면은 일단은 1리더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1리더 하면서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해 로드했던 가스는 다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너들이 어쨌든 제 트랜잭션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EVM을 계속 실행시켰을 때에 대한 보상으로 일단 다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를 넉넉히 주는 게 트랜잭션 생성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거 보시더라도 이런 가스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가스는 요약하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데 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스테이트 머신이고 그 스테이트 머신을 여러 명의 피어들이 나눠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대면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컴퓨팅 파워를 스마트 컨트랙이 활용하면서 돈을 내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고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이제 상태가 전이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더리움 백서에서 캡처를 해왔고 스테이트가 어떤 어드레스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어떤 어드레스가 얼마를 갖고 있고 코드가 있고 등등의 내용들을 특정 시점에서 그런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유저가 만든 트랜잭션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트랜잭션이 멀쩡하게 실행이 되고 이게 모든 노드로부터 어느 정도의 노드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은 기존의 S 상태에서 S 프라임 상태로 전이되는 게 이 이더리움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래,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밸리데이션인지 정의할래, 이 스테이트 전이는 언제만큼 이루어질래 등등이 이제 지금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플랫폼적인 게 아니고 이 트랜잭션을 만드는 컨트랙트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